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남편 놈과 영원히 안녕을 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남편 놈이 천하의 몹쓸 쓰레기였으니까요. 10년 전 바람을 피우며 뻔뻔하게 먼저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결코 사람으로선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질러 버렸으니까요. 아픈 시어머니를 저한테 내팽개쳐버리고 나 몰라라 했던 겁니다. 그리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10년 만에 나타나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당당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놈에게 제가 당한 고통과 더불어 시어머니의 한까지 모두 앞에 제대로 복수를 해주었죠. 그제야 남편놈이 잘못했다면서 제 앞에서 싹싹 빌었지만 전부 소용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하고 순수한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친구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저를 보고 남편이 첫눈에 반해 관심을 보이며 먼저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 친구니 부담스러워 여러 번 거절했지만 저희 회사 사장님이 남편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저도 일적인 문제로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 말대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2년 동안 교제를 하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만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태였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가 만나게 된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제 행복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 때 갑작스런 사고로 전부 돌아가시고 안 계셨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정말로 친정엄마처럼 잘해주셨고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라서인지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심으로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날은 제가 심한 독감에 걸려 고생하던 날이었는데 남편도 바빠서 곁에 있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그런지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 품에 나타났던 겁니다. 부모님이랑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꿈이었는데 저는 그게 꿈속에서 꿈이란 사실을 알고서는 엄마 아빠를 향해 펑펑 울었어요. 엄마 아빠 이대로 떠나지 말고 계속 내 곁에 있으면 안 돼? 엄마 아빠 없어서 나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고 나랑 있어. 엄마 아빠. 그때 저는 부모님을 부르다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깼는데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제 손을 잡은 사람을 확인했는데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잠에서 깨자마자 저에게 말씀하셨죠. 나연아, 괜찮은 거니? 네가 꿈꾸면서 돌아가신 네 엄마랑 아빠를 찾으며 울던데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야? 어, 어머니께서 여길 어떻게... 민수가 네가 많이 아픈 것 같다면서 괜찮으면 나보고 집에 가봐달라고 하지 뭐니. 그래서 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도 없고 걱정돼서 민수한테 물어봐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다.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네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으니 무슨 큰일 난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걱정돼서 그러신 건데 기분 나쁘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말을 끝낸 시어머니는 무언가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제 손을 더욱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저기, 나연아,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사돈 어른들 분명히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다. 무슨 안 좋은 꿈을 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나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면서 살아서 나연이 네 마음이 어떤지 잘 안다. 그래서 나연이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로 왔을 때 남 같지가 않았어. 자꾸만 신경 쓰이고 눈에 밟히더라. 너처럼 심성 착하고 여린 애가 혼자 험난한 세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지 짠한 마음이 컸다. 그래도 나연아, 이제 너 혼자 아니고 우리 민수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자꾸나. 시어머니 말에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제 마음마저 신경 쓰고 계셨는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제 결혼한 친구들 중 어떤 시어머니도 이렇게 며느리한테 마음 쓰면서 신경 써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절 걱정하며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도 저도 제 손을 잡은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대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꿈에서 부모님을 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꿈이란 걸 알면서도 부모님이 떠나지 않고 제 곁에 계속 있어 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는데 저는 제가 더 컸는지 알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봐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아직도 가끔 부모님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나도 나연히 너처럼 울기도 한다.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앞으로 힘들면 이 시어미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들어주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예, 어머니. 그때 전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좋은 남편뿐만 아니라 다정하고 인자하신 시어머니를 만난 건 저에겐 큰 행운이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잘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와 저는 정말 친모녀지간처럼 잘 지내게 되었고요. 뭐든 서로를 챙기게 되었죠. 하지만 저에게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행이란 정말 뜻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5년 정도 흘렀을까. 갑작스레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저를 무시하며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시어머니에게 무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사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도 있고 저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아이를 기다려보기로 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진 것도 아마도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가 온다고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 놨는데 남편이 거기다가 아이처럼 헛소리를 해댄 겁니다. 엄마, 나 불고기에 당면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 그런데 이 맛도 없는 당면을 왜 자꾸 넣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밥만 먹지 말고 당신 서방님이 밥은 잘 먹는지 어떤지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아주 혼자 먹게 바쁘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돼지처럼 뒤룩뒤룩 찌지. 누가 보면 멧돼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이놈이 해주면 해주는 대로 먹지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나연이가 소불고기에 당면 들어가는 거 좋아해서 넣어줬다. 너 그렇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리고 밥은 네가 알아서 먹는 거지. 왜 나연이가 챙겨줘야 하니? 나연이가 무슨 너 시녀라도 되냐? 아까 밥 차릴 때도 아들 너는 가만히 있는데 나연이만 옆에서 나 도와주더라. 그리고 나연이가 살이 찌긴 뭐가 쪘냐? 결혼할 때보다 더 마른 것 같은데. 아들 네가 나연이 고생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아주 두 사람이서 편짜고 매번 나만 왕따 시키지? 내가 무슨 고생을 시킨다고 그래. 나처럼 좋은 남편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다고. 여보, 내 말이 틀렸어? 당신 자꾸 어린애처럼 이럴 거야? 어머니가 힘들게 만들어주신 음식 고맙게 먹지는 못할 망정 투정이나 부리고. 자꾸 그래봐. 이따가 집에 가서 보자고. 어? 아니야. 엄마 소불고기 정말 맛있다. 음, 아, 맛있게 잘 먹을게. 아, 투정 부려서 미안. 그러던 중 남편 놈이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던 것이지요.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남편 놈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어느 한 카페로 불렀는데 그곳에 자기가 바람 피우는 상간녀를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남편 놈이며 상간녀까지 저를 보자마자 했던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두말하지 않을게.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그 사람은 바로 여기 내 옆에 있는 윤숙이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그만 갈라서자.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우리 윤숙이니까. 그리고 윤숙이는 당신이 못 갖는 내 아이도 가져서 낳아줄 거라고 했어. 언니, 우리 오빠 말 잘 들으셨죠? 좋게 이야기할 때 물러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언니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 요즘에 갑자기 변해서 이상하게 굴었던 게 여자 생겨서 그랬던 거였어? 나 몰래 바람 피우면서 헛짓거리하고 다녔던 거냐고? 어, 헛짓거리라니? 당신이 내 아이만 낳아줬어 봐.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웠겠나? 이게 다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허해서 그랬던 거라고. 오빠 말이 맞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아이 안 생기면 여자 탓인 거 몰라요? 이게 다 언니가 오빠한테 언니를 못 낳아준 탓이니까 남 탓 생각 마시고 스스로를 반성하세요. 그때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림하며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산 대가가 남편 놈의 바람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들먹이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 놈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놈에게 그냥은 헤어져 줄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 놈과 상간녀의 머리끄덩이를 확 제껴서 잡아버렸습니다. 여보! 지금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는 짓이야? 쪽팔리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내 머리 놓지 못하겠어? 이 언니가 미쳤나? 지금 누구 머리를 잡는 거야? 아프다고요? 당장 이거 놓으라고요. 이 지랄도 풍년인 것들아. 변명을 하려거든 좀 제대로 된 변명을 해.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바람을 피워? 웃기지 말라고 해. 그냥 니들은 바람 피우고 싶어서 피웠던 거야. 그래놓고 어디서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리고 윤숙인지 뭔지 너! 누가 그래? 아이가 안 생기래 여자 탓이라고. 누가 그러냐고? 잘못이 있으면 똑같이 있는 거지. 왜 내 탓을 하냐고. 그러는 너는 여자 아니야? 그리고 니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귀책 쌓여 있는 배우자는 먼저 이혼 소송 못 한다고. 게다가 니들 바람 피웠지? 내가 니들 간통죄로 고소해서 확 콩밥 먹게 해버릴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 죄 지은 것들이 뻔뻔하게 누굴 찾아와서 이혼하라 말하고 있어? 이혼을 해도 내가 해. 어디 나한테 이혼당하고 너희들 사이좋게 감옥 가서 꽁냥거리면서 잘 살아봐라. 그때만 해도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라
남편 놈이면 상간녀며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간통죄로 고소를 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어머니에겐 죄송하지만 저를 배신한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 제대로 콩밥을 먹이며 끝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전 저를 배신한 원수 같은 남편 놈과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일이 터져버렸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잘못해 이혼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기를 고르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에게서 시어머니 전화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복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 2기라는 것이었죠. 그 소리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픈 게 꼭 저희 부모님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면서 저희 부모님처럼 제 곁을 갑작스레 떠나실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가끔 소화가 안 된다며 식사를 잘 안 드시고 걸을 때가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 이유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 놈이 갑자기 찾아와선 대뜸 자기가 바람 피운 사실을 밝히며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반대를 하자 남편이란 인간이 난동을 부렸던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몸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남편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남편 놈이 집을 떠나자마자 바로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고요. 저는 남편 놈을 향한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 놈은 자기랑 바람난 상간녀와 살고 싶은 마음에 지 멋대로 일을 저질러 버렸던 것이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남편 놈에게 연락해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알렸는데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채 전화 한 통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에게 너무 화가 나 전화해서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남편 놈이 짜증을 내며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나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귀찮게 전화질인데. 왜? 이제라도 내 마음 돌리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그런 거라면 어림도 없어. 난 당신이 어떻게 굴든 이혼할 생각이니까.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네 엄마 쓰러졌다는 연락 받았는데도 아직 병원에도 안 와보고 뭐 하는 거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이, 그 노인네가 쓰러지는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 생겼다고 당신이랑 이혼하고 윤숙이랑 살고 싶다고 하니까 내 뺨까지 때리면서 아주 난리를 피웠다고. 적어도 엄마라면 자식인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엄마는 매번 네 편만 들은 건데? 네가 지금 그게 자식으로서 할 소리야? 자식이 가정도 내팽개치고 바람까지 났는데 그럼 부모로서 혼내는 게 당연한 거지. 지금 잘못한 너 혼냈다고 병원도 안 와보겠다는 거냐고. 너 어쩌다가 사람을 이렇게 변했니? 예전에 너 아니랬잖아. 착했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 변한 거냐고. 그리고 지금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 암이라고. 병원에서 위암 2기라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가서 어머니 만나고 잘못했다고 빌어. 나랑은 끝내더라도 부모가 아픈데 자식인 네가 와서 어머니는 돌봐드려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암까지 걸린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아니,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나 싫다는 엄마 찾아가서 병간호를 해? 그 노인네 이럴 때 혼자 돼서 자식 소중한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가 정 불쌍하면 네가 돌봐드리든지. 나중에 엄마 죽으면 그때 나한테 연락해. 엄마 재산은 내가 챙겨야 하니까. 그러면 나는 바빠서 이만 끊는다. 야!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상간녀에게 눈이 돌아간 남편 놈은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을 피우느라 다른 것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 놈과 전화를 끊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자기 엄마가 아프다는데 걱정은커녕 죽으면 재산 먼저 챙길 생각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병실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고 그러세요? 이 정도로 아프셨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셨으면 진작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 빨리 치료받게 해드렸을 텐데요. 며느리라면서 어머니한테 무심해서 아픈 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나연아, 나는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어디 하나 고장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나연아, 나야말로 너한테 미안하다. 민수가 그렇게 네 속 썩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속편하게 지내고 있었어.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그놈 잡아서 정신 차리게 했을 텐데.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너까지 이 고생을 시키게 만드는구나. 민수 대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사과하마. 나연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어머니 지금 암에 걸리셨다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빨리 치료받아서 낫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약속하세요. 치료받아서 다 나을 거라고, 아프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곤 저를 안고 말씀하셨죠. 이 바보야. 지금 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집까지 나갔는데 내 걱정하게 생겼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굴어. 너는 네 남편 그렇게 키운 내가 밉지도 않냐?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라서 안 미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머니는 저한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지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을 때까지 제가 곁에 있어 드릴 테니까 어서 나으세요. 저한테 정말 미안한 거면 빨리 나아서 건강해진 모습을 저한테 보여달라고요. 알겠다. 너 봐서라도 빨리 나을게.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나연이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남편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하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파서 고생시키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으냐고. 어머니, 나연아.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가 안타까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잘 간병해서 낫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도 잠시 미루기로 합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남편 놈과의 이혼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남편 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잊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암 수술을 마치고 시어머니 집에서 요양을 하며 저와 같이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저에게 이야기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나연아, 나 간병하는 거 안 힘드니? 어머니, 힘들긴요. 이렇게 어머니랑 매일같이 시간도 보내고 얼굴 맞대고 이야기도 하고 좋기만 한걸요? 나연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민수 간통죄로 고소해서 이혼한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 중 너 욕할 사람 없으니까 갈라서고 싶으면 갈라서라. 네가 민수랑 이혼하게 되면 민수 대신 내가 위자료는 잘 챙겨주마. 너도 알겠지만
네 시아버지가 죽으면서 나한테 물려준 재산이 아주 많거든.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너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게 만들어줄 수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고민은 정말 짧은 몇 초에 불과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잘해드리지 못한 게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 남편놈과 이혼해 시어머니도 이렇게 그냥 보내게 된다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시어머니를 떠난다고 남편놈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시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어머니 못 떠나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저번에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는 저한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렇다. 나연이 네가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내가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젊은 네가 네 인생도 못 살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어떻게 보고 살라고. 어머니, 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간병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저 어머니랑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씀 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머니 건강해질 생각만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 알았다. 나연이 너 봐서라도 빨리 나으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10년이란 시간을 제 곁에서 보내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차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암이 다시 재발해 다른 곳에 전이되며 결국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떠나면서도 제 걱정을 하시며 저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당신은 제 덕분에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는데 혼자 남을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걱정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저도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있어서 저도 행복했었다고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다행이라면 제가 곁에 있는 덕분에 시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가 떠나며 남편놈을 또 한 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 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남편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대신 꼭 남편놈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떠났으니 남편놈과도 제대로 이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떠나시기 전 저에게 당신이 죽으면 남편놈과 반드시 이혼하라며 신신당부도 하셨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보름도 안 돼 남편놈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렇게 10년 만에 남편놈을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뻔뻔하게 헛소리를 해댔죠. 본인이 준비한 이혼 서류까지 떡하니 저한테 내밀면서요. 우리 이혼 서류야. 그동안 수고했고 위자료는 유산 받고 정산하자. 엄마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 정리하는 게 내가 더 급해서 말이야. 그래도 그동안 네가 고생한 게 있으니까 내가 엄마 유산 정리해서 받게 되면 위자료 말고도 어느 정도는 챙겨줄게. 한 500만 원이면 월세집 하나 정도 구한다고 하니까 재산 분할 금액으로 그 정도면 되려나? 당신한테 줄 위자료야 한 50만 원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당신 나한테 감사하게 여겨. 이미 간통죄도 없어졌고 당신이랑 따로 산 세월도 오래돼서 안 챙겨줘도 되는 거 내가 챙겨주는 거니까. 요즘 세상에 10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산 마누라한테 그 정도 챙겨주는 남자도 드물거든? 어때? 당신도 그 정도 돈이면 아주 땡큐지? 그래도 세상에 나만한 남자는 없는 것 같지?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너 같은 남자는 없는 것 같다. 역시 당신 생각도 그런 건가? 하긴 내가 좀 잘났어야지.
그 정도 되니까 바람도 피울 수 있는 거고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여자들이 날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뭐 당신도 나 같은 남자랑 이혼하는 게 많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말라고. 원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인생 수업했다고 생각해. 인생 수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내 말을 뭔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내 말은 세상에 너처럼 쓰레기 같은 개차반인 놈은 또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다. 너 같은 자식 10트럭을 갖다 줘봐. 세상 어느 여자가 너처럼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지 엄마 아파서 죽어가는데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친 너 같은 인간 말종을 좋아해서 살겠다고 하나? 드디어 니놈이랑 이혼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제대로 속 시원하고 행복하다 이 자식아. 그리고 너는 그동안 네 엄마 10년 동안 청춘 바치며 돌본 여자한테 재산 분할 금액으로 500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어? 뭐? 인간 말종?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이러면 재미없어. 위자료고 뭐고 내가 맨몸으로 우리 엄마 집에서 확 내쫓아버릴 거라고. 어디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보든지. 내가 그딴 거로 무서워하긴 할 것 같아? 그리고 인간 말종 보고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인데 이 씹다버린 껌 같은 자식아. 마지막으로 내가 너 보면 꼭 하고 싶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하고 싶던 일이라니 그게 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 남편놈에게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저한테 갑자기 맞게 된 충격 때문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한테 맞은 왼쪽 뺨을 부여잡고 말하더군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저는 남편놈에게 말 따윈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머지 한쪽 뺨인 오른쪽 뺨도 후려갈겨 버렸으니까요. 아프다고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어디서 자꾸 폭력을 휘두르는데? 너 이런 거 전부 범죄인 거 몰라? 자꾸 이러면 내가 당신 경찰에 신고하는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콩밥 먹고 싶어서 그래? 신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디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내가 그런 거로 무서워할 것 같아? 내가 니놈한테 배신당하고 10년 동안 아픈 어머니 간병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야.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나랑 어머니가 당한 내 놈을 향한 복수니까 어디 한번 오늘 나한테 맞고 죽어봐라. 어디 감방 가서 몸에 좋은 콩밥이나 먹으면서 내 건강이나 챙기자. 니놈이 나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경찰서 가서 너 바람 피운 거랑 여자한테 환장해서 10년 동안 암 걸려 아픈 노모버리고 나 몰라라 한 것까지 전부 폭로해버릴 테니까 어디 사람만한 경찰서 가서 개쪽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리고 저는 그동안 남편놈에게 당한 억울함과 우울분을 담아 마음껏 남편놈의 머리통과 얼굴을 때려주었죠. 내 얼굴, 내 머리통! 얼굴 막으면 머리통 때리고 머리통 막으면 얼굴 때리고 아파 죽겠네. 그만 때리라고! 아프단 말이야! 결국 남편놈은 저한테 맞다가 이혼 서류를 챙겨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곤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 어디 두고 봐. 내가 너 그동안 엄마 10년 동안 돌본 거 생각해서 5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랑 위자료랑 같이 그냥 주려고 했는데 전부 취소야! 내가 제대로 엄마 유산 정리해서 물려받고 나면 너한테 땡전 한 푼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 독한 것 같으니라고. 그때 저는 남편놈을 향해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놈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이미 오래전 모든 재산을 전부 저한테 물려주셨거든요. 훗날 남편놈이 저에게 땡전 한 푼 안 주고 이혼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 재산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본인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강하게 원하셨기에 저도 결국 시어머니 재산을 증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재산에 대한 남편놈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남편놈이 유산 운운하며 헛소리를 짓거리며 지 혼자 생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놈과 이혼할 준비를 하며 다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돼. 남편놈은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놈을 저랑 시어머니가 살던 시어머니 집으로 불러 만나게 되었죠. 남편놈은 저를 보자마자 똑같이 저번에 주려고 했던 이혼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자, 이혼 서류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 너한테 땡전 한 푼 줄 마음 사라졌으니까 이 이혼 서류나 받고 오늘 내로 우리 엄마 집에서 짐 정리해서 나가. 엄마 유산 정리되면 어차피 이 집도 곧 내 집 될 예정이고 그러면 내가 이 집 주인이 마찬가지니까 당신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내가 당장 당신 경찰에 불러 쫓아낼 테니까. 그러게 나한테 고분고분하게 굴었으면 돈 몇 푼이라도 받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하하.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받을 유산이 있을까? 너는 어머니가 너한테 남겨줄 재산이 있을 거로 생각하니? 어디 이거나 보고 말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준 서리봉투 하나를 남편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준 서류를 확인한 남편놈은 손이 벌벌 떨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죠. 이게 뭐야? 모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언장 사본이다.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한테 당신 자식은 네가 아닌 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자식인 나한테 재산 물려주시는 게 맞는다면서 이미 어머니 재산 전부 증여해 주셨다고.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보니까 너 오래전에 어머니한테 돈 빌려갔더라? 그런데 그 금액이 이미 유류분 이상이라 변호사님이 너한테 어머니 재산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어머니는 나한테 어머니 재산 전부 물려주셨고 너는 이미 오래전에 받을 만큼 받아서 니놈이 아무리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도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뜻이야. 어머니가 남긴 재산 전부 내 거라고. 그러니까 마누라 버리고 지 낳아준 어머니까지 버린 너 같은 놈이야말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네가 잘 몰랐나 본데 이미 이 집도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고. 이럴 순 없어. 엄마 죽는 날만 기다렸는데 나한테 이런 한 푼 돌아올 재산이 없다니. 그러면 안 된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윤숙이랑 정리하고 당신한테 돌아올 테니까 제발 나 좀 봐주라. 내가 앞으로는 좋은 남편이 돼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고 제발 같이 살자. 네가 뭘 잘 모르나 본데 나 이제 돈도 많고 부자라. 맘만 먹으면 너보다 더 젊고 괜찮은 남자 만나서 재혼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내가 미쳤다고 뭐가 아쉬워서 바람까지 피우고 조금 전까지 나 쫓아내고 이혼까지 하려고 한 다 늙어서 돌아온 내 놈이랑 살려고 하겠냐? 그리고 나는 그렇다 쳐도 너 어떻게 어머니한테까지 그럴 수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렸다고? 어머니 너 낳아주신 부모인데 어떻게 어머니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어머니가 너 키우면서 희생하셨던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니? 나야말로 너한테 이혼 소송해서 너랑 네 상간녀한테 위자료까지 전부 제대로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어디 그러고도 네가 웃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아니야, 안 돼. 사실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지금 내 회사가 많이 어려워. 지금 급한 돈 못 먹으면 당장 망하게 생겼다고. 당신은 당신 남편이 망해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으냐고. 너 그래도 아직 당신 남편이잖아. 아이고, 그거 참 쌤통이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네. 결국 너 같은 놈 망하게 해서 벌받게 만들었으니. 이미 끝내는 마당에 네 놈이 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어디 네 다 망해가는 회사에 네 상간녀 붙잡고 평생 잘 살아봐라. 개털인 너를 네 상간녀가 같이 계속 살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순 없어. 내가 개털이 되다니.
이대로 망하다니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내 인생 완전 쫄딱 망했어. 남편 놈은 자신이 시어머니한테 받을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에 저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며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을 불렀고 결국 남편 놈은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죠. 그 후 저는 남편 놈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산 분할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일로 남편 놈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를 위한 복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를 대신한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 놈과 상간녀는 저에게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놈이며 상간녀며 저에게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지 처음에는 저를 찾아와서 제 앞에서 빌었습니다. 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위자료 좀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땡전 한 푼 없어서 그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오빠 말이 맞아요. 언니,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 좋아하던 마라탕도 못 사 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위자료 좀 깎아주세요. 오빠한테 용돈 받아서 쓰고 살던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야 니들 사정이고. 니들은 바람 피울 때 이렇게 될 것까지 생각 못했던 거니? 사람이 그 나이 먹고 성인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행동했었어야지. 나는 내 위자료에서 1원 한 푼도 깎아줄 마음 없으니까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든 니들이 가지고 있던 살림을 팔아서 갚든 알아서 해. 바람 피울 때는 좋아서 폈으면서 어디 이제 와서 우는 소리야. 당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했어? 너한테 배신당하고 겪었던 어머니랑 내 고통에 비하면 니놈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부 네가 자초한 거니까 네가 그동안 어떤 짓을 했던 건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봐. 어디 한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면 니들 전부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 추잡한 인간 쓰레기들아. 제 말에 전 남편 놈은 망연자실해서는 그 자리에 철포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곤 정말 대성통곡했어요. 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여자한테 미쳐서 엄마 죽는 것도 못 보고 그러다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말았네. 괜히 바람 피우면서 쓸데없는 짓 했다가 쫄딱 망하고 알거지 되게 생겼다고. 그깟 여자가 뭐라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앞으로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보고 싶어.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 날 만난 걸 후회한다는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상간녀 소리까지 들으면서 욕먹는 것도 참고 살았는데, 이 나쁜 놈아!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은 제가 보는 앞에서 서로 머리끄덩이까지 붙잡고 싸우고 말았습니다. 서로 잘못했으면서 누굴 탓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지인에게 들은 소식으로는 결국 남편 놈 회사는 망하고 고시원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상간녀도 남편이 가진 거 없는 거지가 되자 바로 떠난 것 같았는데 상간녀도 남편이랑 헤어지고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돈을 뜯기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전 남편 놈은 여자에 미쳐서 자기 마누라의 부모까지 버리고 살더니 결국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이고 상간녀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그 결말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남들은 이런 저를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래서 시어머니와 살던 집에 여러 추억이 남겨져 있어 쉽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10년 동안이나 살던 정든 제 집이기도 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천천히 고민해 보려고요. 아직도 가끔 시어머니가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라도 곁에서 보살펴드리며 편히 보내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아주 좋은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든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만 저는 남편과의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마음에 상처 주며 나쁘게 살다간 결국 어떻게든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디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며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을 거를 생각하지만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